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과학 담당하는 주윤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같죠? 네. 제가 좀 말랐을 때 찍어 가지고 저는 통합과학만 전문으로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화학과고 대성마이맥이라는 인강 사이트 혹시 아시나요? 인강 사이트에서 작년에 이제 강사 공개 선발 오디션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15,000명 중에 1 등해서 두각이 캐스팅돼서 왔고요. 이번에 배치 또 두각 원장님의 추천으로 이 분당 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윈터스쿨이나 서머스쿨 다 제가 통합과학 전체 강사 중에 딱 1명 할 수 있는 거 제가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입학까지 얼마 남았죠? 제가 세 봤는데 딱 100일이에요. 그죠? 이게 원래 요 정도면은 살짝 좀 식상한 말이 있잖아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짧습니다. 100 일이면은 너무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선행하고 계시던 거 있으실 텐데 이제 살짝 멈추시고 당장 이제 100일 뒤에 혹은 이제 한 4-5달 뒤에 보게 될 중간고사 공부를 이제 여러 바퀴 돌리는 걸 시작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사실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1 학년 과목이라서 '뭐 과학이니까 중학교 때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제가 좀 보여 드리려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과학이 왜 어려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 반응이라는 내용 혹시 아세요?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막 산성 물질이랑 염기성 물질 막 반응하면은 뭐 중성이 된다, 물 생기면서 요런 내용을 갖다가 원래는 이 내용이 중학교에 있었어요. 네, 이번에 개정되면서 고등학교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 중학교 때 나왔던 제가 옛날 O2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O2 유명하잖아요. 그쵸? 온도와 농도가 같은 산과 염기를 5ml, 35ml, 10ml, 30ml 이렇게 섞었대요. 그때 A, B, C, D, E의 뭐 특징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한 개념 수업 한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들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난이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중화 반응을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면 다릅니다. 내용을 얼마 추가하지 않고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요거는 염기인데 농도를 안 알려주고요. 뭐 산을 막 두 종류를 갖다가 막 섞습니다. 얼마나 섞는지 부피도 V1, V2 이런 식으로 EV1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결과 정보를 줍니다. 모든 이온이 몇 N이다, 농도가 얼마다 이런 식의 결과 자료를 보고 처음을 역추론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고등학교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요 문제의 해설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요. 그게 이제 작년에 치러진 이제 6월 화학원은 문제인데 해설지 보시면 이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하게 보면은 실제로 무슨 V1-8 더하기 0.1 V2에 막 분수 세워 가지고 여기다 비례식 세워 가지고 막 해 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풀면은 우리 시험 문제 한 문제밖에 못 풀어요. 그쵸? 그쵸. 막 5 등급 확보 막 이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고 쪼끔 더 이 문제를 좀 더 잘 관찰을 해서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식, 스킬들 이거는 모든 통합과 강사들이 다 가지고 있을 중화 반응은 워낙 유명한 킬러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스킬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통합과학이 개념 공부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공부가 진짜 중요하고 실제로 학생들은 개념 설명이 한 30 이면은 문제풀이 70을 해 줘야 돼요, 내신 대비. 그 정도로 이 공부를 아주 깔끔하게 유형별로 하면서 빡빡하게 공부를 해 줘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과 올해 통합과학 수능으로 이렇게 출제하겠다 2번 발표가 됐어요. 작년에 12 문제 세트 발표가 됐고 올해 이제 25 문제 시험지 1 세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 시험지 다 중화 반응이 킬러였거든요. 어렵게 내겠다는 의지가 딱 보이죠. 확실히 복잡한 스타일로 문제를 내고 있고요. 얘도 거의 킬러 문제 번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 이제 마냥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합과학 1 년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은 이제 물화생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합했으니까 막 내용이 막 잘 섞여 있겠지? 막 융합적 사고가 막 중요하겠지? 막 물리와 생명과학을 뭐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분리됩니다. 물과 기름처럼 싹 다 분리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뭐 융합적인 단어 해 봤자 요거 뭐 아주 쉬운 단어 하나 밖에 없어요. 예. 고런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다 분리가 가능하고요. 대충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지구가 양이 엄청 많고 물리화학 내용이 적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물리화학 어려워하니까 교육 과정을 이렇게 짠 것 같은데 학교 내신 현장에서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통합과학은 주로 일주일에 4 시간 수업을 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물화생지 1 시간씩 선생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되면은 생명 선생님, 지구 선생님들은 진도 나가기 바쁘신 거예요. 예. 쏟아놓는 막 시험 범위 때마다 2 개, 3 개씩 막 이렇게 치셔 나가야 되는 이제 고런 파트인데 지구 선생님은 한 번에 시험 범위가 3 개씩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화학 선생님은 시간이 남아 돌아요. 특히 화학 선생님은 1 학기 동안 초단원 2개 하시면 돼요. 중간고사 때 교과서 6 페이지, 기말고사 때 8 페이지 이 정도입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 적은 거죠. 그렇다 보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요. 6 페이지를 8 시간이나 수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 문제 갖다 주시면서 "이거 풀어 봐라. 여기서 변형해서 낼 거다. 이런 식으로 낼 거다." 어렵게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요런 스타일로 조금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학기와 2 학기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1 학기와 2 학기 중에서 1 학기가 더 어려운 편이에요. 1 학기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가 골고루 어렵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요. 그 유명한 역학이 있습니다. 들이 좀 어려워하는 뭐 속도, 가속도, 힘, 뉴턴 운동 법칙, 운동량과 충격량 복잡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 화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약간 중학교 때 벌써 포기한 친구들 있죠. 근데 통합과학에서 제일 불친절한 과목이 화학입니다. 중학교 때 거 다 기억한다 가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쪼금 빡세다는 거. 여긴 다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거든요, 물생지는. 근데 화학은 그런 거 없고 이해랑 암기랑 문제풀이가 다 제각각으로 공부를 해 줘야 돼요. 투입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명과학은 우리가 중학교 때 알고 있던 생명과학이 아니에요. 동물, 식물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화학, 분자생물학이란 파트예요.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를 원자, 분자 단위에서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고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구과학은 또 친숙하지 않은 이제 우주 파트가 있고 아이들이 또 정말 외우기 싫어하는 뭐 지각 변동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지가 골고루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1 학기 때 쪼금 이제 벅차하거든요. 애들이 점점 좀 공부할수록 이제 텐션이 좀 떨어져요. 근데 2 학기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2 학기는 난이도가 화학의 90% 몰빵이고요. 물생지 난이도가 없습니다, 거의. 난이도가 쉽다, 낮다 난이도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는 뭐 에너지를 아끼자. 생명은 생태계를 지키자. 지구과학은 환경 변화 무섭다. 뭐 요 정도입니다. 정말 내용이 간단하고요. 실제로 화학이 정말 중요한 게 그 어렵다는 킬러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랑 금속 반응의 양적 관계 이 양대 산맥 킬러가 예 쿵쿵 박혀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거를 중간 기말로 쪼개서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요건 제가 단원 순으로 임의대로 분류를 한 거고 학교마다 쪼금 진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사실 중화 반응 수업할 때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수업이 6 주차 수업이다. 그럼 중화 반응 6주 수업하고 개념 7 급씩 붙여서 합니다. 6번 수업해요. 그 정도로 메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학기랑 2 학기 때 통합과학의 느낌도 다르고 전략도 다르다. 요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통합과학의 오해와 진실을 몇 가지 이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은 통합이니까 고등학교 물화생지를 갖다가 다 잘 섞었겠지? 요렇게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아닙니다. 이게 중학교 4 학년 과목이에요, 내용상. 내용만 보면은 중학교 1, 2, 3 학년 때 안 배운 나머지 짜바리 내용들로 모아서 만들어진 게 고등학교 1 학년 즉 중학교 4 학년 과목이다.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고등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섞으려다가 물화생지가 하나도 안 섞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통합과학을 잘하려면 중등과학을 막 복습해야 된다는데 중학교 3 학년에 요런 내용들이 통합과학이랑 연계된다고 막 "중등과학 복습하라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요."라고 말하실 수 100% 확률로 그분은 중등과학 수업하시는 분이에요. 중등과학을 수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중등과학을 해야 얘들아 통합과학 잘할 수 있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인 거죠. 절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어차피 중학교 과학 다 까먹었을 거 알고 처음부터 설명해 줘요. 저도 그렇게 갑니다. 원소기호부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해야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등과학은 어차피 킬러 문제풀이를 잘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풀이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풀이 훈련에 우리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개념 복습해서 개념 공부하는 시간 뭐 30분 단축은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랑 개념이 겹치기는 하는데 메인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골자가 다르고요. 복습으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요. 개념 다시 봐서 뭐 합니까? 네. 통합과학 때 다시 꼼꼼하게 공부하면 그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고요. 문제풀이가 좀 더 메인이다. 중학교 거 복습한다고 고등학교 문제풀이 실력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통합과학 잘하려면 그럼 고2 물화생지를 선행하면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쵸? 고위 물리, 고위 화학 좀 하면은 좋다 들으셨는데 요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킬러 문제는 무조건 수능 문제 변형으로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 변형.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능 물원 변형, 수능 화원 변형, 수능 생투 변형 이런 식으로 킬러 문제들이 항상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풀이에서의 이야기지 고2, 고3 개념을 알고 있다고 고1 개념이 막 쉽게 풀리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고2, 고3 문제풀이를 내가 선행을 했다면 통합과학 내신 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선행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애들이 "선생님 저 물원 화원 선행했어요." "아 그래? 그럼 너 이런 문제 풀 수 있겠네?" 개념은 알아요. 가속도가 뭔지 배웠고요. 운동량 충격량 뭔지 배워서 알아요. 문제 풀어 그거 문제는 못 풀어요.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선행한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통합과학에 도움이 되는 선행은 아니었다. 나중에 고2 때 돼서 물리화학 하긴 편하겠죠. 그렇지만 문제풀이까지 선행을 하신 거 아니면 통합과학엔 도움 안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통합과학 정도는 학원 안 다니고 대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사실 뭐 국영수가 메인이잖아요. 그쵸? 국영수가 메인이고 뭐 사회과학은 약간 좀 뭐 럭키 도덕 기술 과정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많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만약에 학종으로 대학을 간다 싶으시면 장래희망이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수학과인 아이들보다 저는 과학 쪽, 뭐 공대를 가고 싶다, 메디컬을 가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훨씬 많죠. 근데 막 이과대 과 하면은 대학교에 한 20과 정도가 이과계과가 있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애들이 과학 내신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국어, 영어를 쪼끔 못 받을지라도 과학은 1 받아야 된다. 내신에서 학종에서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학원 안 다니고 내신 대비가 어려워지는 게요. 그냥 중등과학 하듯 설렁설렁 막 오투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대비가 절대 안 되고요. 고의 선행했다고 잘할 거라 믿는 건 더 안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시중에 좋은 문제집이 없어요. 아까 그 문제집 해설집 보셨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중 문제집은 다 그런 해설을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 끝나자마자 EBS가 그냥 후딱 써서 발표한 해설지예요. 그거 그냥 다 출판사들의 자이스토리 나도통 막 이런 것들 이제 해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설지를 믿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괜찮은 시장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걱정이 됩니다. '아 어렵게 낸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마더텅 물리를 사서 풀어야 되나? 히스토리 황원을 사서 풀어야 되나?' 그런데 학생들은 그 문제들을 이게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서 풀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내신 출사 스타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집을 더 믿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5 등급제라는 특징도 있고 그래서 학원은 사실 요런 거를 좀 슬프지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수업에 대한 소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통합과학 강사 뭐 고르기 사실 쉽지 않긴 해요. 근데 지랑 한서만 예쁜 강사, 뭐 개념만 설명 잘하는 강사, 열정만 넘치는 강사. 근데 저는 이걸 다 아우를 수 있게 이제 자뻑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가 수업 때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에서 아이들이 완전 갈려요. 이해하는 파트를 버리고 싶어하는 아이들, 암기하는 파트를 버리고 싶어하는 아이들. 이게 문제가 통합과학은 아무리 내가 물리, 화학, 킬러 문제풀이 열심히 연습해도 지구과학 개념 한두 개 못 외워 가지고 기억닌 디귿에서 "디귿 모르겠는데." 해서 틀리면 똑같이 깎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구과학, 생명과학 말도 안 되는 거 다 암기하더라도 화학 어려운 쪼끔만 고운 거 못 풀면은 똑같이 4점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저는 그 이해와 암기를 갖다가 다 챙겨가는 그런 강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제가 뭐 여기서 물리 수업을 할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 이제 암기 제가 어떤 식으로 암기 관리를 하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수학과학 1 년치 중에서 암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 탑3 들어간 내용 중 지질시대라고 해서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생물이 출현했고 번성했고 멸종했고 이거를 갖다가 이 4 가지 시기를 쪼개 가지고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 그냥 나열돼 있습니다. 그냥 이게 출현했고 번성했고 멸종했다. 출현했고 번성했고 멸종했다. 이거 그냥 암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표로 정리를 해 주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막막한 거죠. 제가 여기 암기 팁이 다 있는데 오늘 제가 오늘 이제 학부모님들께 고생대를 바로 외우게 해 드리도록 제가 시켜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보기만 해도 막막하죠. 삼엽충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쵸, 그쵸.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고등학교는 참고로 O2보다 완자를 많이 씁니다. 선행을 하게 되는 완자를 꼭 사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자에 설명이 써 있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무척추 동물 이거 척추 동물이 어류 갑주어가 번성했다. 이런 식으로 출현했다. 막 써 있는 겁니다. 요거 제가 암기티로 따라해 주실 건가요? 따라해 주세요. 네. 자, 무척추 동물 완종류 방추충 삼엽충이 살았고 갑주어가 살았다. 요 내용을 어떻게 외울 거냐? 고생되니까 고생하는 북한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귀순을 한 거죠. 그러면은 아유 오늘아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갑습니다. 이거를 북한 사투리로 해주면 좋아하겠죠? 따라해 주세요. 자, 고생하는 북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척 완전 반갑습니다. 그쵸? 무척 완전 반갑습니다. 동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딱 외워. 애들이 이걸 하고 한 반년 뒤에 막 모의고사 풀 때도 반갑습니다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풉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생대 육지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곤충류, 양서류,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 이끼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고로 시작하는 경우는 육지동물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기름 세 글자. 고양이 그쵸? 고양이 집사여가지고 고양이 막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냥 고양이 고냥 고양이 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곤충류, 양서류,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 이끼류 이게 다 있어요. 곤충류, 양서류,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 이끼류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암기 팁을 제공을 해서 여기는 제가 그냥 수업할 게 없어요. 그냥 암기 팁 푸르륵 잡고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데 시간 할애할 수 없어요. 암기 팁을 제가 통합과학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암기 팁이 한 바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 중등과학을 하시든 뭔가 고2, 고3 과학을 하시든 같이 하시는데 전 통합과학만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 나면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별로 막 물화생지 해놓은 거고 여기 이제 1학기가 좀 어려우니까 1학기 내용들, 2학기 내용 그리고 암기 팁 말고도 문제풀이 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범접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보면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뭐 이거 뭐야 예를 들어서 개수의 무리팁 이거 뭐 개차반이요 개차반 막 이런 거 애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개수의 차이와 반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다 만들어 왔다는 거. 제가 이렇게 뭐 암기팀만 막 이렇게 웃기게 하면은 약간 좀 약팔이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요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문제풀이 쪽에서도 또 강세를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요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 오디션에서 1등 했겠죠. 그쵸? 이렇게 막 웃긴 걸로는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아이들이 통합과학을 어려워하는 거 알아요. 아직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올라온 애들입니다. 과학 어려운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많이 떨어져요. 어려운 수학 문제는 잘 풀면서 왜 과학 문제는 못 풀지? 과학 문제가 약간 퍼즐이에요. 어릴 때 막 스도쿠 네모 로직 잘하는 애들이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퍼즐 막 논리 퍼즐이 많기 때문에 수학이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수학 잘한다고 과학 잘하는 애들은 또 많이 다른 거. 과학 잘하는 애들은 수학 잘하더라고요. 요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고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틀을 제시합니다. 무조건 중앙반응 문제는 이온 틀 그려서 풀어 라고 딱 해주면은 아이들은 그냥 빈칸에 있는 들어갈 숫자를 정보 꺼내서 찾는 문제가 딱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이것만 채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도 아이들이 운동량 충전량 파트 정말 어려워하는데 얘들아 운동량은 무조건 변화 틀 그려 해가지고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변화량, 힘 곱하기 시간 써가지고 딱딱딱 풀면은 이 안에서 선지가 나와요. 이거는 뭐보다 크다. 이거는 뭐보다 작다. 뭐는 몇 대 몇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틀만 가져가다가 아이들에게 풀게 시킵니다. 설명할 때 문제가 왜 어려워지는가?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의 이온의 개수가 중요한데 이걸 정보를 갖다가 숨긴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된다. 이런 틀을 갖다가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설명을 하고 이걸 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스킬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 풀 때 그대로 그 틀 맞춰가지고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풀이 때도 굉장히 또 좋아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또 물리 이런 거 어려워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씁니다. 이런 거 써가지고 이때 어떻게 변하겠지 이런 거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겨울에 진행할 수업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이랑은 제가 좀 다른 식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는 데는 이번 주 개강이에요. 굉장히 이르단 말이에요. 뭐 이번 주 개강에는 조기 개강반이 있고 늦게 개강반들이 있는데 개념 수업만 사실 10 회짜리 개념 수업을 하고 내신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느낌으로 제가 구성을 해 봤어요. 분당 일부러 그 대치동에서 제가 하는 개념 수업을 그대로 따오기는 했는데 지금 겨울 방학인데 1 년치 개념을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2 학기 때 어차피 화학이 메인이기 때문에 화학을 위주로 보면 되거든요. 여름 방학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2 학기 개념 파트는 다 여름으로 넘기고 이번 겨울에는 1 학기 개념을 한 다음에 1 학기 문제풀이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스킬들을 갖다가 이 9회 안에 대방출을 할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심화하는 선생님들이 막 좀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당 요런 학군지 쪽이 원래 대치동보다 과학 시험 같은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대치 쪽은 교육 과정을 선을 못 넘어요. 그런데 시원하게 넘습니다. 시원하게 고3 생투 예 "네." 막 가르치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걸 다 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위 과학들 이런 것들까지 다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런 걸 이용해서 계속 확장을 시켜 나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토합과학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거나 혹은 했어도 사실상 애가 머릿속에 다 날아갔을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정도면 다른 선행하느라. 그쵸? 국영수에 아무래도 조금 메인을 맞추셨기 때문에 까먹었을 거 알아서요. 제가 개념 설명 한 60% 정도를 갖다 진행을 하고 문제풀이를 40%로 좀 통 크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제 연말 마지막 날에 개강을 합니다. 아이들은 슬프겠죠?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 학원에 맡겨 놓고 이제 편하게 쉬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마지막 날에 개강을 해서 매주 수요일 6시 반에서 10시 까지 3 시간 반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1 학기에 걸친 물화생지에서 개념량으로 따졌을 때는 80, 100, 180% 진행을 합니다. 이거 왜 안 하시나요? 여기는 그냥 학교 들어가서 된 제가 설명을 해 봤자 한 20 분이면 다 설명한 내용인데 고거 할 바에 제가 문제 한 3 문제 더 풀어 주는 게 좋아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냥 학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수업 들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들 빼고 정말 메인 내용들 다 모았습니다. 요렇게 제가 9 주차 수업을 깔끔하게 다 준비를 했고요. 초반에는 이제 화학하는 날은 지구, 물리한 날은 생명 이런 식으로 쪼금 쉽게 밸런스를 맞췄어요. 아이들이 화학, 물리 막 빡세니까 좀 밸런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개념 수업을 갖다가 하다가 이제 화학을 다 배웠으니까 화학 문제풀이, 생명 어려운 거 다 배웠으니까 생명 문제풀이하고 이제 물리 어려운 거 배웠으니까 물리 문제풀이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딱 9 회에서 2월 마감이 되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했고 이 8월 2월 18 일이 설날 연휴인데 마지막 날 저녁이긴 해요. 그래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일단은 요거는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생명과학이랑 물리가 개념 설명은 들을 만한 파트라서 영상으로 아이들이 제가 좀 미리 드릴 테니까 연휴 때 뭐 할 거 없을 텐데 시간 동안 "총량과 충격량 공부해 보지 않을래?" 식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물질치료 궁금하지 않니?" 막 "저 우리 아들 저 충돌 궁금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 구성을 했고 제가 그래도 마지막은 얼굴 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문제풀이랑 하면서 마무리하는 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시험 남자 강사 치고 판서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수업 때 이거 상과 염기 수업을 갖다가 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대로 제공을 하거든요. 수업을 할 때 여자애들은 필기하느라 서를 안 봐요. "얘들아 제발 나를 봐 줘." 막 절대 안 봅니다. 계속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얘들아 제발 내 얘기를 들어 줘."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 필기하지 마." 제가 필기를 한 걸 드립니다. 수업 때는 수업에 집중해라. 네,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흐름이라든지 그거를 갖다가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 필기한 거에 빈칸 1번 빵, 2 번 빵, 3번 빵 이러면 다 외워져 있습니다. 다 외워져 있어요. 정말 애들이 팔 아파서 싫어할 정도로 깜지예요, 깜지. 확실하죠. 암기에는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파트 하고 있고요. 여기 지에다가 설명하는 기본 개념이라 해서 백설기라고 저희 이름 지엽적인 내용도 요런 식으로 본문을 통해서 다룬다 말씀드렸고요. 강의는 이제 이렇게 3 교시를 진행을 하거나 쪼금 내용이 쪼금 있는 경우에는 이게 2 교시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매주 저 위클리 테스트를 30분 보는데 이 위클리 테스트 30 분은 거의 다 단답형입니다. 개념을 모르면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목표는 이번 겨울방학에 개념을 마스터하고 문제풀이까지 이어지자 이런 식으로 제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잡아갈 수 있게끔 위클리 테스트 준비했고요.
매주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백설기 그 참깨빵은 참 중요한 개념 빵꾸입니다. 몸매 유지 비결입니다. 백설기와 참깨빵 이렇게 준비했고 주간 과제장으로 제가 엄선한 문제들 갖다가 제공해 풀면은 핵심적인 유형들 갖다가 다 잡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카톡은 언제든지 주셔도 제가 깨 있으면은 답장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그냥 한 새벽 3 시에 그냥 보내세요. 그럼 제가 일어나 있으면 바로 답장 드리고 일어나면 답장 드립니다. 안 일어나 있다면은. 그래서 주셔도 되고 매주 이제 과제 수행률과 테스트 결과 같은 거 다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면은 30점 이하는 평균에 포함 안 시킵니다. 애들이 그냥 공부를 이번에 못 해온 거기 때문에 여기가 평균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이가 잘한 것 같잖아요. 이제 '평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유효 평균을 이용해서 보내 드리고 외울 때까지 이제 쫓아가는 때 밀착 케어라고 해서 클리닉을 갖다가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또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안 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전화 겁니다. 위키 테스트를 통과 못 했으면 제가 전화 걸어 가지고 "자 이거 얘기해 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미생물적 환경 요인 5가지 얘기해 봐. 빛, 온도, 물, 토양, 공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외우게 시킵니다. 물론 보고 해도 모르죠. 전 통하니까. 그쵸? 애들이 보고 말해도 모르겠지만 설마 그러겠거란 마음으로 고 그렇게 해서 요런 자료들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 이런 십자말 풀이 이런 게 있어요. 신기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 아래는 사실 마방진 문제 있는데 제가 잘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내신에 그런 게 나와요. 어 또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이번 12월 31 일부터 시작하는 분당 통합과학이고요. 개념 설명뿐 아니라 제가 문제풀이 스킬들까지 방출을 하니까 통해서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셨으면 통합과학 주인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